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전은 그 2주 후에 바로 베트남 석탄발전 투자를 승인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5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 그래도 많지 않은데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분들 조금씩 늘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록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블랙록이 2021년 스튜어드십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스튜어드십이 뭐냐면 집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월스트리트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Occupy Wall Street 해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반성으로 나온 것인데요. 말하자면 블랙록이 연간 7조 8천억 원 정도로 굴리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8,500조 원이에요.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맡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가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집안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금융회사도 고객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겠다. 쉽게 말하면 주주행동주의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랙록이 다른 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전에도 계속 편지도 보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리포트에서 블랙록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2021년에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는 이사회 및 직원 다양성, diversity 이슈고요. 두 번째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관심을 높여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2050 넷제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부분이었어요. 특히 두 가지 다양성 이슈하고 기후변화는 특히 더 강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기업 440곳에 대해서 이사진 191명을 온와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와치 감시 리스트에 넣어놓고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내년에도 이 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진전이 없거나 할 경우에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은 2020년 올 초 레리 핑크 회장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투자 원칙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탄소 경제를 저탄소, 탄소 중립의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시그널을 계속 기업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올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사직 55명에 대해서 재선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년에는 이 블랙록이 관여할 기업을 1000개 넘게 관여, 인게이지먼트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사진을 건드느냐? 이사진이 가장 중요하고 이사진이 제대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업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사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이사진 이슈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기업인 엔진 넘버원이라고 해서 여기가 엑손모빌 이사회에 어떤 요구를 했냐면 재생에너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이사진 4명을 선임하라고 그랬어요. 엑손모빌 이사들이 총 10명인데 그중에 40%를 바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엔진 넘버원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교직원 연금도 끌어들이고 블랙록한테도 같이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두 번째 이슈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는요. 이사회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직 내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슈. 이게 지금 한국도 자본시장법 개정돼가지고 2년 안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들의 경우 성별 다양성을 충족해서 여성에서 한 명이 꼭 필요하게 바뀌고 있고 그렇게 될 건데 나스닥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앞으로 미국 거래소의 상대 기업들은 여성이사 1명 그리고 소수자 1명 이런 식으로 꼭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블랙록에서도 자기들이 2년 동안 러셀 3000에 속한 기업들 이사회를 쭉 다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서 성별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 선임에 반대를 하는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사회 다양성과 더불어 최소 2명의 여성 이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뭐 나스닥이나 블랙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고 여기는 앞으로 기업들한테 인종적인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척도가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걸 다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만약에 여성 이사든지 다양한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장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죠 2020년 미국에서는 흑인 사태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사진 안에 다 중년의 백인 남성들로 구성이 되면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다양성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지만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은 특별히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할 거고, 만약에 현지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반대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블랙록이 다양한 기업들의 주총회에서 개입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또 한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전이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 케이스 스터디의 사례로 영문으로 된 보고서에 나오고, 이 블랙록은 뭐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다 잃는데 이런 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히는 게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랙록은 9월에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 투자를 계속했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직 이사 3명이 재선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한전은 그 2주 후에 바로 베트남 석탄 발전 투자를 승인했다. 물론 2050 넷제로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렇지만 필리핀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앞으로의 석탄 발전 투자의 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종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록을 비롯해서 글로벌 연기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스튜어드십을 행사하고 주주 행동주의를 강화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